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1월 14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자 뉴스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 여행의 어떤 그 동맥과도 같죠. 유럽 철도입니다. 철도 레일 유럽이죠. 기술과 서비스 영역에서 B2B 강화를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요.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한 B2B 시장이 60%? 예, 그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만큼은 B2B 관련한 게 90%, 그 나머지가 B2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레일 유럽 철도 티켓의 판매치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B2B 부분 강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행사는 물론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레일 유럽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입니다.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향후 글로벌 전략과 방향 등을 알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새로 부임했죠. 다오쿠오 이응우엔 레일 유럽 대표입니다. 태어나기는 이제 지금 국적은 프랑스인인데 태어난 곳은 베트남,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레일 유럽 대표가 직접 한국을 찾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기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B2B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전용 유럽 철도 상품 발권 플랫폼인 ERA, Easy Rail Access입니다. ERA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이미 한국의 여행사들은 대부분 도입이 됐고요. 내년까지 점차 확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에이전트 대상으로 시작됐지요. ERA는요, 자체 예약 플랫폼 툴을 제공하는 API를 통해 티켓 및 패스 상품 실시간 조회 가능하고요. 예약 발권까지 편리하게 개선이 됩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 유로넷을 보완해서 쉬운 예약 방식과 간단해진 에이전트 프로세스로 높은 수준의 웹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요, 어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ERA를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크롬을 쓰든 윈도우를 쓰든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프로세스는 글로벌 기술팀이 지원을 하고요. 상시 대기한답니다. 그 서비스 같은 문의, AS 같은 거겠죠. 곧바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요. 올해 3월 아시아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스위스 트래블 연속 패스 실시간 예약하고 이 패스로도 발권이 가능해서 시장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B2B 시장을 대상으로는 영국의 유명 온라인 브랜드 기업입니다. 로코2를 레일 유럽으로 얼마 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티켓과 패스를 구입할 수 있는 앱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를 내후년입니다. 2021년까지 마친다는 방침이고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위해서 각 주요 마켓별로 8개 고객센터를 확장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개의 고객센터가 추가됩니다. 자, 레일 유럽에서 한국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글로벌 순위 탑3입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1위고요. 호주가 2위, 그 다음에 글로벌 순위로 3위입니다. 예, 한국 전년 대비 약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럽 기차 여행 선호도는요. 철도 패스가 48%, 구간 티켓이 52%로 구간 티켓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구매한 패스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 그리고 다음으로 유레일 패스 등의 순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구간 티켓은요, 유로스타, 그 다음에 떼제베, 이런 순서입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유럽 대륙을 여행할 때, 각 구간별 이동을 비행기나 렌트카를 빌려서 자동차가 아닌 철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철도를 이용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이 서유럽을 갔을 때 이동을 할 때는요. 이동이라서 짧은 구간이더라도 그래도 국경을 통과하는 이동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철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는 의미겠죠. 한국이 인구로 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 세계 3위라는 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놀랐습니다. 레일 유럽은 올해 말까지 약 5,100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5,100억 원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2년 내 6,400억 원의 실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레일 유럽 본사 CEO죠. 다오 쿠오이 응우엔 대표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제 본지 인터뷰 코너에서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또 유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거리 지역에서 유럽이 최근에 성장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항공도 많이 들어가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하고 또 한국 시장 또 스페인 지역 뭐 프랑스는 꾸준히 하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최근엔 포르투갈까지 예, 그렇게 되는데 독일이 그 평균 4%대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도 장거리 시장에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서유럽 목적지를 비롯해 최근 노르웨이죠. 그리고 핀란드, 북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성장 등 최근 유럽 아웃바운드 시장은 성장 일로에 있지요. 여기에 동유럽 항공사들의 한국 취항 등 유럽 지역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자, 독일 역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내년 유럽 시장은 장거리 성장을 내년 유럽 시장의 장거리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좀 이상했나요? 자, 시장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IPK의 세계 여행 모니터 데이터 중간 평가, 데이터의 중간 평가를 보면요. 1월부터 8월까지 유럽인의 독일 여행은 유럽인이 독일 간 거는 3.5% 증가, 유럽 외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지요.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독일 관광 지표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죠.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 시장도 3% 성장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영국보다 유럽 및 전 세계에서 더 높은 관광 지표 성장률을 달성을 했지요. 예, 뭐 페트라 헤도르퍼 독일 관광청장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견고하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휴가 여행지로 좋고 비즈니스 여행지로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자, 휴가 여행, 레저 여행은 6% 증가했네요. 장기는 7%, 두는 장기가 아니라 롱타임. 단기 휴가는 5%. 그리고 독일은 유럽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여행지라고 이렇게 밝혔네요. 자, 독일이 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유럽 시장이 뭐 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럽의 현재는 각 도시별 국가별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정치적인 문제들, 뭐 기후 문제, 무역 분쟁, 블랙시트 같은 그런 문제들, 또한 정치적인 위험이 도사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유럽 시장이 사실 내년에도 가장 기대가 되는 시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뭐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상가는 뭐 홍수가 나서 조금 여행도 시장 주춤할 것 같은데 어서 빨리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좀 저희 여행 시장 그 여행 산업이 성장하는데 자연재해가 가장 큰 장애물이자 두려움이죠. 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세계 최대 크루즈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 하모니호라고 있죠. 2021년 서부 지중해 일정 그룹 예약이 오픈됐습니다. 서부 지중해 7박 일정의 하모니호는요, 5월부터 10월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모항으로 해서 매주 일요일 출발하고요. 7월부터 10월까지는 이탈리아 로마를 모항으로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패턴입니다. 자세한 그룹 그 일정이 오픈이 됐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한국도 크루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중해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자 가장 적합하게 어울리는 지역은 뭐 지중해지요. 누가 뭐래도 한번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한번 그룹 어떻게 열렸나 오픈 일정 한번 보시고 목액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어 부산이 부산 출발 기존 패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인천 출발 이제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최근에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13일에는 인천발 중국 선전 대만 까오슝 필리핀 세부에 동시 세 군데 하루에 세 군데를 신규 취항을 했습니다.
인천 닝보를 포함하면 최근 2, 3일 내에 인천발 4개 노선을 운항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선전 노선은요, 주 6회 월수 목금 토일. 인천 세부 노선은 매일 1회, 인천 가오슝은 주 4회 월수 목토 운항하고요. 시간은 다른 텍스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치열해졌네요. 예, 부산 출발해서 인천 출발로 옮긴 다음에 아주 공격적으로 에어부산이 하고 있네요. 아시아나항공 통매각 같이 되면 에어부산도 매각이 되면 인천 출발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소식이요. 하와이안 항공이 설립 9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50주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야, 이 역시 외항사들의 항공 역사는 우리나라와는 아직까지 견줄기는 너무나 역사가 오래됐죠. 지난 11월 11일이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설립 90주년 맞아서 다양한 현지 축하 행사도 벌였다고 합니다. 자, 11월 14일 트래블데일리 뉴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한 주간의 마무리 금요일자 뉴스도 내일 저희가 충실히 준비해서 더욱 알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